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신 기자 오늘 새해 첫 방송인데 인사 한번 드려야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남자 왼손 얘기하냐? 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새해부터 다시 한번 다시? 아니요. 예, 네. 뭐 시청자 여러분이 살아있는 네. 분들인데 네. 두 번 저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이거 또 그러면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점하게 너컷 인사이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꼭꼭 꾹꾹꾹 눌러주시고 53분의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저 CBS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 500명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조명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구독자가 떨어지는 것 같고 감독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조명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폐지를 있는 조명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네. 올해 아마 우리 좀 열심히 해서 네. 예, 구독자도 늘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더 이렇게 현안들을 깊숙이 파헤치고 우리가 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또 우리 유튜브 뉴재석 아니겠습니까? 뉴스의 재해석 이 시간 함께 좀 한 명씩만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조시영 기자 오늘 자 2020년 새해 첫 방송 이가 또 두 번이나 겹치고 복이 두 배로 올 것 같은데 네. 예,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제 좀 가슴 아프고 좀 새해 벽부터 잔혹하고 예. 좀 끔찍한 이야기. 그 60대 아내 남편 살인 사건 아시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 참 저도 그 새해 처음에 이런 사건 뉴스 접할 때 좀 좋은 이야기, 미담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수면제를 타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그 사건. 예. 네.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내 61살 김모 씨가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곰국을 먹이고 잠이 들자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인데요. 김 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김 씨의 내연남이 등장합니다. 62살 윤모 씨. 범행 현장에 있던 피 묻은 이불 등을 이렇게 처리한 증거 은닉 혐의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남겨졌습니다. 이거 뭐 바람피다 들키니까 살해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또 그 제주 그 고유정 사건 네. 좀 브랜드 떠오르는데 네. 뭐 60살이 넘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한 입을 덮고 같이 산 남편인데 정말 새해 벽두부터 너무 잔인한 이야기 하게 돼서 네.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한 사건 발생 날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55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 새벽인데요. 예. 처음 신고자는 고등학생인 숨진 남성의 딸이었어요. 예. 아빠가 욕실에서 넘어져 숨진 것 같다고 119에 신고를 했죠. 예. 뭐 우리도 그랬지만 다수의 언론에서 아내가 신고를 했다고 보도됐는데 딸이었어요, 결국. 네. 아내가 딸과 함께 노래방에 다녀왔고 예. 욕실 앞에서 숨져 있는 남편을 보고 아빠가 욕실에서 넘어져서 숨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예. 딸에게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한 거죠. 아내가 예. 예. 알고 보니 남편을 거실에서 살해한 이후 욕실 앞으로 옮겨놓고 사고사로 위장한 것입니다. 위장하려고 이제 잠깐 네. 노래방에 이렇게 딸을 예. 데리고 갔다가 네. 들어왔고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인 아내 김 씨가 나름 역시. 알리바이를 네.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요. 김 씨는 남편을 살해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살해했다. 이거 자체는 인정을 했어요. 네. 예.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침묵으로. 딸과 노래방에 간 거에 대해서는 예. 범행 전날 원래 딸과 노래방을 가기로 했는데 예. 약속을 못 지켜서 이날 노래방을 같이 간 거였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딸을 먼저 노래방에 보내놓고 범행을 하고 내연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범행 현장을 은폐하고 이후 딸이 있는 노래방에서 한참 놀다가 또 같이 귀가했다 사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 범행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살인 사건에서 종종 등장하는 내연남이 결국에는 마치 드라마처럼 이번 사건에서도 등장을 하네요. 김 씨가 내연남을 만난 지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다고 오래됐네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들킨 것은 지난달 12월 정도 비교적 최근이라고 합니다. 예. 이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11억 상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 이후 재산 분할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아내가 이제 이런 바람을 부분을 우려해서 폈으니까. 예.
벌인 계획 범행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남편에게 먹이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거네요.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닷새 전에 지난달 30일쯤이죠. 수면제 22알을 처방받았고요. 김 씨 본인은 우울증이 있다면서 자기 치료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에서 남은 수면제가 하나도 발견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이 아내는 집에 수면제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 그 범행에 사용했을 확률이 예, 높다는 높다. 거죠.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좀 진술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 수면제를 사용해 남편을 잠들게 한 후에 둔기와 노끈을 이용해 범행한 거죠. 예. 근데 수면제를 먹이고 둔기로 때리고 둔기는 어떤 걸 사용했습니까? 이제 모방 범죄 때문에 범행 동구는 예. 이야기 좀 하지 않는 네, 게 보통 네. 관례인데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이제 살짝 이야기한다면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뭐 도구 정도. 예.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범죄가 모르는 사람과의 범죄보다 더 잔혹한 것 같아요. 10여 차례 때리고 목 조르고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 예. 끔찍하잖아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뭐 남편이 그 전에도 뭐 아내를 학대하거나 뭐 이런 건 아직 사건 조사가 뭐 진행되지는 않았죠. 뭐 아내는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바라봤겠지만.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에 시달려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경찰이 가정 폭력 피해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 사실이. 하기사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좀 억울하면 내놓는데 있고 근데, 신고도 하고. 근데 그랬을 텐데. 112나 뭐 그런 상담을 안 받았을 수도 있죠. 또 근데 근데 이제 딸이 또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거는. 이제 주변인들 상대로 또 탐문 조사도 했는데 그런 정황이 뭐 부부가 뭐 어떤 사소하게?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정 폭력 같은 문제는 없었다. 없었다는 걸로 이제 경찰은 좀 결론 내린 거죠. 예. 뭐 가족 간의 범죄 많이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도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우리 바로 이 광주 또 서구 이제 회사 인근이네요. 예. 정말 이제는 좀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할 텐데 새해 벽두부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우발적인 살인보다는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내연남도 범행에 좀 공모했을 거다. 예, 뭐 드라마도 보면 그런데 이게 좀 개연성이 있잖아요. 경찰이 나름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서 내연남의 동선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연남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김 씨 집이죠. 4분 정도 머물렀다고 보고 있는데 4분이요? 네. 4분의 사이에 뭐 범행이 가담했거나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범행 동구와 증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정도. 예. 내연남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봐도 네. 좀 특이점을 발견하지 이제 못했다. 끝난 다음에 좀 도와달라. 네. 네. 연락받고 그런 도와준 것 같아요.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면제를 직접 곰국에 타서 먹이거나 이런 모든 그 범행을 아내가 일단 계획적으로 좀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연초부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고요. 노컷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